양자 컴퓨터를 가리킬 교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세계 최고의 교수가 MIT 하버드에 있는데 그게 우리 아들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부탁을 안 했겠어요? 하버드 대학, MIT 대학 교수를 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걸 아들 찬스라고 한 거야. 우리 아들이 MIT의 양자 컴퓨터 교수인데요. 근데 지금은 교수지만 우리 아들이 양자 역학을 전공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때 양자 컴퓨터라는 말이 누구도 생소할 때, 아무도 전자 컴퓨터는 말을 들어봤어도 양자 컴퓨터 말을 못 들어봤을 때 저는 한 2000년대 초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양자 컴퓨터가 뭐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양자를 설명하는데 더 못 알아듣겠어. 근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아들의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나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좀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세상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첫째 기능이 뭐냐면 계산 속도가 현재 컴퓨터도 엄청나게 빠른 건데 이거 수천만 배 더 빠르다. 아무리 현재 컴퓨터가 우리가 보기에는 빨라도 천문학적 관점에서 좀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느리다고 평가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극복해서 양자 컴퓨터가 그런 계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의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중적인이 뭐니 그러는데 해킹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암호 체계를 다 해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생각만 해도 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전 세계 컴퓨터가 전부 다 비밀번호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해킹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풀어 제끼는 거예요. 해킹이라는 단어가 그 컴퓨터의 보호 장치가 돼 있는 소위 그 비밀번호 핀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푸는 게 해킹이에요. 그거를 못 푸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뭐 거기에 불특정 그런 숫자를 막 엄청나게 나열시키면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대입해 봐야 풀어요. 11, 12, 13. 그래가지고 수억만 배의 조합을 통하면 해킹 풀어지겠죠. 결국은. 전산이니까, 디지털이니까.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거를 풀려면 수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산 속도가 수천만 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조합을 통해서 풀면 모든 비밀번호를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란하고 미국이 공격할 때 바로 CIA하고 모사드가 해킹을 통해서 걔네들의 비밀을 여는 거예요. 비밀을 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소식 듣고 있나요? 하메네이가 바로 자기 강요들 48명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미사일이 터졌어요. 그래 몰살을 했어요. 하메네이 있으면 48명 다 죽였어요. 지하방카 20m 밑에서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60m입니까? 뭐 벙커버스터가 뚫었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걸 뚫어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뉴스에는 그게 잘 안 나오던데 CNN 같은 거 제가 요즘에 아주 그게 최고의 내 관심사라 계속 CNN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메네이가 죽고 나니까 휴게 그 구도가 없잖아요. 슈프림 리더가 없어요. 이란에서는 그 슈프림 리더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 88명의 이슬람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후계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복합 컴파운드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분들의 복합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후계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88명이 모여서 후계자를 논의한 그 시점에 터져가지고 88명이 다 죽었어요. 이란에서는 공식 논평이 안 죽었다. 안 죽고 딴 데 가 있다라고 하지만 생사가 불명이에요. 생사가 불명입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거로는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88명 마저도. 그러니까 후계자를 뽑으려고 하니 후계자를 뽑는 시스템 자체가 와야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다 가능하냐? 그게 벙커버스터나 무슨 뭐 B2 폭격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해킹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비밀 정보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해킹을 통해서 알아내는데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기능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가지고 안전하겠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럴 정도까지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핵무기 아무리 개발해놓고 뭐 지하방크 숨어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해킹을 통해서 인터넷 다 마비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폭탄 몇 개 떨어뜨리면 손 한 번 못 쓰고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걸 무기 체계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다 미사일 아닙니다. 그 무기 체계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낸 정보력, 그 정보력과 그 정보를 파헤치는 해킹 기술이에요. 그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거를 제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최근에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너 뭐하냐? 양자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에 내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시장이 됐을 때도 양자 컴퓨터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거나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사람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세종시하고 양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에 관련 있는 도시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라면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버드에 가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강의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들 없으시니까 잊어버리면서 강의를 했어요. 양자 컴퓨터. 그런데 그때 우리 그 하버드 대학하고 MIT 양자 컴퓨터 교수들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가 완전 불모지예요. 완전 불모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양자 산업은 고사하고 양자 컴퓨터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 인력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지금 미국은 그 엄청나게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저하고 아들하고 그 대학 교수들하고 서로 합의를 봤다 할까 논의를 한 게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산업화시키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였습니다. 생태계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선 양자 컴퓨터를 공부하는 학생을 길러내야 되고 그 학생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과 연구와 양자 산업이 하나의 고리,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걸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그 생태계 자체가 우리나라가 불모지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양자 컴퓨터를 가르치는 겁니다. 알게 해줘야 될,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MIT 하버드대 교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카이스트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그분들이 와서 카이스트에서 양자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카이스트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대학원을 여기다 만들자. 그 양자 대학원을 여기다 만드는 걸로 합의까지 본 거예요. 카이스트 총장하고. 그래서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겠어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세계 최고의 교수가 MIT 하버드에 있는데 그게 우리 아들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부탁을 안 했겠어요? 하버드 대학, MIT 대학 교수를 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걸 아들 찬스라고 한 거야. 네가 국가를 위해서 이 다리를 놔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걸 연결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 교수들이 와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해마다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가리키고 그 가리킨 애들이 대학원을 만들고 그 대학원에서 연구된 게 산업화로 이어지고 한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애썼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전부 다 하겠다고 난리야. 대전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난 10년 전부터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양자 컴퓨터 퀀텀 도시를 만들겠다는 둥. 근데 우리 세종시는 재정이 충분하지를 못해요. 대전에서는 10억, 20억 카이스트에 지원해가지고 양자 대학원을 저하고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대전에 뺏겼어요. 근데 그거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도 10억, 20억을 카이스트에 줘가지고 대학원을 우리가 다 만들자.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지금 우리 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미래일 일이지 지역 간에 싸우고 경쟁할 일이 아니다. 대전이 더 잘할 수 있다면 대전에 주자. 대전에 줘라. 대전이 더 돈이 많고 대전에서 대학원 만들어서 키워낸다면 그거를 배합하고 왜 그 탓할 일이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대전에서는 양자 대학원을 만들어서 그 애들을 길러내고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죠?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본체를 만드는 걸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컴퓨터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별도의 문제야.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계, MS-DOS 같은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로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아래 한글 같은 것도 바로 이찬진이가 아래 한글을 만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기계를 구동시켜서 우리가 아래 한글 활자를 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컴퓨터에 대한 연구는 카이스트에 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정도 실력 갖고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컴퓨터는 못 만들지만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대전에서는 그걸 하고 여기서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산업화시키자. 그래 양자산업협회를 우리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지편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양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기서는 산업화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이제 환하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어요. 엄청 돈을 쓰고 효과가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과기부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그래도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 세종시장이다. 왜? 그 아들이 MIT 교수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세종시를 주목은 해주는데 제가 아쉬운 건 우리가 재정력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퀀텀 시티로서 그걸 딱 하고 싶은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돈으로 질러대니까 내가 지금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만 다 하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양자 컴퓨터에 기여를 해보려고 올해도 그 노벨상 수준의 MIT 교수들이 카이스트에 옵니다. 가서 강의하고 가고 그래요. 그 브릿지를 놔주고 그 생태계를 만든 건 저예요. 그건 알아주셔야 돼. 누가 MIT 교수, 하버드 교수를 한국까지 끌고 와서 그 강의료 얼마 주지도 않는 걸 애들 가르치게 합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게 게임 체인저,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와 지금 AI가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AI를 연구하다가 양자 컴퓨터가 나온 거거든. 같은 거예요. 인공지능이랑 컴퓨터입니다. 그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와 AI와 양자 컴퓨터가 융합하면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오늘 시장이 되십니까? 제가 양자 컴퓨터를 얘기하고 교수들을 초청할 때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는 단어를 입에 올린 사람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4년, 22년도죠. 갔는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보다 늦게 미국에 갔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양자 컴퓨터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피니까 전국이 다 하겠다고 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비하면 뒤떨어졌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최우수 교수들은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